은현자재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진공묘유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은현자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은현이 숨기고 나타내고, 요게 서로 대립하고 있죠. 자, 그럼 은이 뭐겠습니까? 진공. 완전히 갈물이 될 때는, 이론상의 갈물이 될 때는 대소 분별, 전혀 유무 분별, 어떤 시간성, 공간성, 이원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갈물이 될 때는, 그런데 다시 펼쳐질 때는 육근의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보이고 들리고 맛봐지고 냄새가 맡아지고 만져지고, 예, 개념화되고. 그렇죠? 신기하죠? 그래서 이 은현, 나타남, 이건 묘유죠. 그거를 은현자재. 자재는요, 미리 말씀드리면 자유자재라는 뜻입니다. 불경에서 자재, 관자재 보살, 관, 꿰뚫어 보는 힘이 자유자재한 보살, 이런 거. 꿰뚫어 보는 힘이 자유자재한 보살. 자재라는 건 자유자재라는 걸 인도말을 번역할 때 불경에서 주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부터 볼까요? 은. 여기서 스물은자가 보이세요? 이쪽은 뭘까요? 자, 현은 좀 이따 보고요. 일단 구슬 옥이 나타나고 뭔가 나타날 것 같잖아요. 이거 뭘까요? 이거 지금 이게 뭘까요? 숨다, 숨다에서 지금 이 부분. 자, 지금 이건 익숙하시죠? 이게 지금 낯서신 거지. 예, 언덕부. 언덕부가 제대로 쓰면 이렇게죠. 제대로 쓰면 이렇게 언덕부인데 변으로 쓸 땐 주로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온 겁니다. 전서에서 이게 온 건데 지금 이렇게까지 가버리면요. 원형에서 너무 멀어져 있어요. 이걸 보고 언덕이라는 생각이 어떻게 들겠어요? 이것만 봐도 언덕이라는 생각이 안 들죠. 계단 같죠. 각골문 때부터 보면요. 언덕부가 별거 아닙니다. 근데 언덕이 왜 이럴까요? 이거 아무래도 이거 계단 같지 않으세요? 그래도 저는 찜찜하면 못 견디기 때문에 끝까지 팝니다. 이게 몇 산자거든요. 언덕부는요. 몇 산자를 옆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산보다 그 아래인 언덕이라는 걸 의미하려고 몇 산자를 그냥 세워놓은 게 언덕부입니다. 저도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한 계단씩 올라가는 느낌이잖아요. 자꾸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글자를 보면. 언덕이라는 느낌보다는 이미지가 잘못 머리에서 그려지는 거죠. 별거 아닙니다. 몇 산, 이렇게 하면 몇 산자고 세워놓으면 언덕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냥 언어적 약속.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산이에요. 산인데 낮은 산이에요. 낮은 산을 지금 언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언덕에서 이렇게 보통 한자에서 언덕이 등장하면요. 이런 언덕 앞쪽은 햇빛이요. 내리쬐는 부분이죠. 언덕 앞쪽은. 그러면 이 얘기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양 할 때는 언덕, 이것도 언덕이 들어가죠. 자, 이렇게 언덕이 있으면 햇빛이 이렇게 쬐겠죠. 이 부분이 양입니다. 우린 지금 북반구에 사니까 요 뒤는요. 그늘지겠죠. 이게 그늘음입니다. 그럼 왜 언덕이 여기 들어가냐? 언덕을 기준으로 햇빛 받는 쪽, 안 받는 쪽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언덕이 한자에서 쓰인다고요. 언덕에서 햇빛 받는 쪽, 안 받는 쪽. 그럼 여기는 언덕을 왜 썼을까? 이것도 생각하셔야 된다. 언덕이 글자에 왜 들어갔을까? 근데 이걸 옆에를 보시면요. 이거는 지금 이것만 따로 해가지고 삼가 른자거든요. 조심하 른자. 왜 이걸 조심한다고 할까? 요거 풀이하시겠어요? 요거 손이에요. 손. 이게 손이라고 그랬죠. 요것도 손 있네요. 여기도 손 있네요. 여기도 손 있네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린 것도 손입니다. 이렇게 그린 것도 손입니다. 둘이 뭘 하고 있죠? 뭔가 물건을 주고받고 있는. 서로 뭔가 물건을 주고받고 있는. 이 공자는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물건을 의미한다고 보십니다. 뭔가 물건을 주고받는. 여기는 심장이죠. 그러니까 근데 왜 삼가하고 조심한다고 하느냐? 뭔가 이거는 뭐랄까요? 직거래 느낌 나지 않으세요? 뭔가 물건 가져오셨나요? 예. 딱 그 현장. 무슨 마켓 이런 현장. 딱 주고 이때의 마음 되게 조심스러운 어떤 마음. 그러니까 물건을 뭔가 주고받는 거래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몰래 숨어서 주고받는 거. 그래서 숨기다. 뭔가 전혀 밖으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고받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물은자입니다. 그래서 진공을 표현할 때 지금 스물은자를 쓴 게 이렇게 갈무리 해버리면 육군이 없어요. 육군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색깔도 소리도 냄새도 그 자리는 없어요. 오직 또렷한 오롯한 정신만 있습니다. 알아차린 정신. 그게 공적 영지예요. 영지,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의식 맞는데 근데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의식 그러는 겁니다. 순수의식, 다른 말로 공적 영지. 그 자리가 육군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지금 이게 육군이죠. 육군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오롯이 그 정신만 있더라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즉 이게 뭐랑 같냐면 거울에 우리가 온갖 걸 비춰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비춰본다면 거울은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질까요? 아니죠. 대상이 없더라도 비추는 능력은 그대로 있겠죠. 마찬가지. 우리가 육군이 나타나면 알아차려요. 그런데 육군이 없다면요. 그때 우리 의식은 알아차리고 있을까요?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게 공적 영지예요. 텅 비어 있지만 어떤 대상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알아차리는 인식 능력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게 공적 영지. 그걸 체험하는 게 견성이고 돈망이고 돈공이고 하는 겁니다. 육군을 단박 몰라 해버리면 유의의 마음이죠. 끝없이 뭔가 작용을 하는 유의의 마음을 단박에 몰라 해버리면 무의, 우리가 어떤 조작을 하지 않아도 원래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이 또렷이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무의의 마음을 단박에 깨닫는 게 도노입니다. 견성이고. 그런데 은현이 지금 은이 이렇게 숨은 거라면 현은요. 육군을 펼쳐내는 겁니다. 훤히 드러내게.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구수록. 왜 이렇게 그리냐? 지금 실제 그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멸류관 그런 데 보면 옥으로 된 목걸이나 옥으로 된 이렇게 있죠. 그 장식들. 예, 거의 이 모습이잖아요. 이걸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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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의 옥이 하나의 이렇게 실로 꿰져 있는. 그런데 그게 옥을 깬 거란 걸 상징하기 위해서 이걸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구수록자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아니까 이게 옥을 깬 거라는 걸 옛날에 임금왕자랑은 다르게 구분하니까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구수록 플러스 보죠? 옆에 눈을 강조한 그림입니다. 사람을 옛날 이렇게 그렸죠. 이거 지금 지하철에도 사람 이렇게 그려요. 그렇죠? 지금 우리 지하철에도 갖고 오면 쓰고 있다고 비슷하게. 사람 그리면 이렇게 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죠? 눈이? 눈만 얼굴을 안 그리고 눈만 그렸어요. 뭘 보고 있다는 걸 지금 강조합니다. 보고 옥의 그 아름다운 무늬를 보고 있어요. 옥의 무늬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나타날 현, 보일 현 이럽니다. 보일 현, 나타날 현. 이해되시죠? 그래서 안 보이다. 언덕 뒤에서 몰래 짓거리하고 있는 현장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안 보인다. 여기는 보인다. 자, 육군이 펼쳐지면 묘하게 있게 되면 보인다. 갈무리 되면 안 보인다. 진공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이거 안 잊어버리시겠죠? 스물은 나타날, 보일 현, 드러날 현. 볼견자랑 구분해서 쓰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눈만 이렇게 해서 그리면 이게 지금 여기 이제 눈이 이렇게 강조되고 팔과 다리가 이렇게 지금 전서로 변형됐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자제 가볼까요? 자유자재. 자유자재에서 이 자재 가보겠습니다. 자자는 이건 다 아시죠? 보통 뜻이 어떻게 쓰시죠? 아시는 뜻이 있나요? 스스로 자립 자립해라.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제발 자립해라. 자력갱생 이런 거. 자력 양성. 스스로. 또 뭐로 쓰죠? 한자 좀 보시면 한문을 좀 보시면 자하면 뭐뭐로부터. 또 이런 뜻도 있어요. 자연, 저절로. 저절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절로. 자연, 절로 그러한 것. 자연이 그런 뜻이니까 인위적 조작을 하나도 안 해도 절로 그러한 세계. 자연. 그래서 서양에서는 자연 그러면 환경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동양에서 자연 그러면요. 도의 세계예요. 자연은. 그러니까 무의자연, 무의조화의 세계예요. 우리가 어떤 조작을 안 해도 절로 구현되고 있는 진리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연. 자,
근데 이게 확 심오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보시면 이걸 보시면 항상 이걸 생각하세요. 돼지 코. 코를 그려놓은 거예요. 코. 각골문이 이래요. 콧구멍, 공기가 이렇게 들어간다. 콧구멍 2개. 이게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거 보실 때도 이게 2개가 왜 있냐? 콧구멍이 둘이다. 숨을 쉬어야 거기서부터 모든 생명 활동이 시작된다 해서 그거로부터란 뜻이 있고 숨은 여러분이 노력 안 해도 저절로 쉬어지죠. 자는 동안 저절로 숨 쉬죠. 그 부분에 착안한 거예요. 뭐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어요. 숨을. 다만 저절로 작동한다. 숨을 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예전에 코로 숨을 쉬어야 자기가 사니까 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코를 쓴 겁니다. 나 할 때 코를 가지고 자신을 표현. 나. 그러니까 자유자재라는 것도 뭐냐면요. 자유라는 건 스스로의 의미를 강조한 거예요. 스스로 말미암다. 자유라는 건. 그러니까 남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한다. 내가. 그 자유자재하다는 거는 스스로 존재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그 능력을 펼친다. 그러니까 남한테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한다. 그래서 자유자재는 신한테나 인도에서 시바신 같은 신을 이룰 때 자재신이라고 그래요. 신만 자유자재하지 인간들은 신에 의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자재한다는 거는 신적인 영역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해서 남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내는 걸 말해요. 그게 자유자재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적영지자리는 숨거나 드러나거나 자기가 자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누구에 의존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있을 때자 흔히 쓰시는데 이거 뜻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요게 좀 구분해서 봐야 돼요. 요 부분. 원래 각골문에서는 이겁니다. 재능제자예요. 재능제자. 요게 지금 재능제자예요. 재능. 우리 이제 재능제자 이렇게 쓰죠. 그거의 각골문은 이겁니다. 땅에서 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그냥 그린 거예요. 땅에서 땅을 뚫고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모습. 땅이면 이걸 뚫고 싹이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도 그리고 이걸 시커멓게 채우기도 하고요. 싹이 올라오는데 왜 여기서 우린 재능이라는 그 의미를 거기다 부여했을까요? 싹에다가. 싹이 땅 뚫고 올라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이 신통한 놈. 땅을 뚫고 올라와요. 그 연약한 싹이 땅을 뚫고 올라와요. 그 뚫고 올라올 때 이게 지금 흑토자인데요. 이 흑토가 땅을 뚫고 올라온다 이 뜻인가 보다 하기 쉬운데 이게 흑토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원래 지금 선비사자입니다. 선비사자. 선비사로 가야 되는데 지금 흑토로 그대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땅에다 뭔가 물건을 두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버린 거죠. 중간에. 원래는 도끼입니다. 도끼. 각골문은 그냥 이거예요. 지금 요 부분만 해도 재능제자 각골문만 해도 이거죠. 그런데 이 전체 있을 제자의 각골문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싹이 재능이 있네 해가지고 있을 제자도 되고 재능 제자도 된 거예요. 재능이 있네. 근데 무슨 재능이 있는지 모를까봐 각골문은 그냥 이렇게만 표현했는데 근문에 오면 옆에다가 이게 뭘까요? 도끼예요. 도끼날. 도끼날이 나중에 이게 선비사자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선비사자는 도끼의 모습이에요. 도끼. 창에다 꽂는 부분. 창에다가 창을 자루로 해서 꽂는 그 부분. 그래서 도끼날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임금왕자는요. 임금왕자도 여기서 옵니다. 임금왕자도 선비사자랑 같아요. 근원이.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 더 그어서 무사들 중에 최고가 왕이에요. 지금. 원래 임금왕자는. 나중에 여기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을 꿰뚫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의미 부여된 거고 원래 각골문부터 바라보면은 도끼 가진 자 중에 제일 우두머리를 말해요. 그럼 여기는요. 도끼, 선비사도 그러니까 원래 무사의 의미였던 거예요. 선비라는. 그래서 근데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한자의 의미를 계속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원형만 주장하면 안 돼요.
그 선비는 무사래 원래. 그러니까 일본식 무사, 사무라이가 맞지. 우리나라 선비는 사 아니야. 어디 가서 딱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출발은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공자님 이래 선비가 강조되면서 어떤 의미가 부여되냐면 선비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문사의 의미가 부여돼요. 아니면 이래요. 10개를 들어서 하나로 결론을 낼 수 있는 사람. 10개의 정보를 모아가지고 딱 하나의 자명한 결론을 낼 수 있는 사람. 문사적 의미죠. 이거는 무사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들이 부여되면서 이제 선비사자가 의미가 확대됩니다. 근데 원래는 도끼였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요. 싹에 도끼가 있다 뭐냐. 싹이 그 연약한 싹이 땅을 뚫고 딱 올라올 때 오, 요놈 봐라. 재주 있네 이거예요. 도끼처럼 땅을 가르고 올라오네. 이해되세요? 이 여기가 지금 있을 때죠. 재능이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있다라는 뜻도 되고 재능이라는 뜻도 된 겁니다. 그래서 재능의 뜻을 쓸 때는 그냥 이렇게만 쓰는 겁니다. 도끼를 빼고. 그 도끼는 흙토로 바뀜으로써 뭔가 땅에 뭔가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더 추가해 줘가지고 있음이라는 의미를 더 강조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은연자재는 뭐다? 공저경지가 원불교 교리상 육군을 펼쳐내고 육군을 갈무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자, 진공 상태에서 묘유로, 묘유에서 진공으로 자유자재하더라.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전지전능한 힘으로 그런 작용을 일으키더라.